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범한 한 가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주인공 아내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과연 그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소영은 결혼한 지 3년이 된 29세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민수와 시어머니 박정순과 함께 3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죠. 소영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정순 씨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 있었고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했거든요. 소영아, 밥을 이렇게 해? 우리 민수는 원래 밥을 되직하게 먹는데 판례를 이런 식으로 개면 주름이 생겨. 다시 해. 설거지할 때 이 그릇은 따로 씻어야 해. 내가 아끼는 거라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런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소영은 처음엔 배우는 마음으로 참았지만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더 힘든 건 남편 민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민수야, 소영이가 또 내 말을 안 듣더라.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항상 이렇게 대덕했습니다. 엄마, 제가 소영이한테 잘 말해둘게요. 그리고 나서 소영이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해준 했습니다. 소영아, 엄마 기분 좀 맞춰줘. 나이 드신 분이잖아. 좀 이해해줘. 소영은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랬는데 민수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인 성인 남정이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정순 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주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파. 혈압이 오른 것 같아. 무릎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 가슴이 답답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말을 거의 매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안은 비상이 걸렸어요. 민수는 즉시 일을 중단하고 달려왔고 소영은 병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정순 씨가 아프다고 할 때를 보니 대부분 소영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친정에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소영아, 어디 가려고 해?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식으로 소영의 외출을 막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소영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한 다음 날에도 꼭 아프다고 했습니다. 마치 소영을 벌 주는 것처럼 말이죠. 소영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며느리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소영에게 정순 씨가 거실에서 불렀어요. 소영아, 민수야, 여기 와봐. 두 사람이 거실로 가보니 정순 씨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암이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됐고 민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 검사 결과가 안 좋다고.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소영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편하지는 않았지만 암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민수는 즉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암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영에게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순 씨의 표정이 진짜 암 환자의 지그것과는 달라 보였거든요. 너무 침착했고 오히려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소영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순 씨는 암 환자라고 하기엔 너무 멀쩡해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도 잘 먹고 TV도 보고 심지어 동네 친구들과 수다도 떨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병원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계획, 병원 예약, 주가 검사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정순 씨는 그런 말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언제 다시 오라고 했어요? 아, 그게 의사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 어느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힘들어. 답변이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정순 씨는 소영이 병원이나 치료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화를 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너는 자꾸 캐묻기만 해. 소영은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병원 진단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암인지 알아야 어떻게 도와드릴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정순 씨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뭐? 진단서를 보자고?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증거를 대라고?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정순 씨는 울면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 진단서를 달라고 해. 민수는 즉시 소영 편을 들어줄 거라고 소영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소영아, 너 정말 너무하다.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데 왜 자꾸 증거를 찾으려고 해?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어떻게 도와드릴지 알고 싶어서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를 의심하는 게? 너 정말 인정머리가 없는구나. 민수의 말에 소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야, 잘했어. 역시 우리 아들이야. 정순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소영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우리 가족이야. 나는 가족이 아니야? 너도 가족이지. 하지만 엄마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야.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이에요.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며느리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정순 씨는 갑자기 가족 여행을 제안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제주도에 가자. 민수는 즉시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소영이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암 환자가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할까요? 더구나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먼 여행을 말이죠. 어머니, 몸이 괜찮으실까요? 병원에서 여행해도 된다고 했나요? 내가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야. 의사가 뭐라든 상관없어. 소영은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암 환자라면 의사와 상의 없이 먼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여보, 어머님 송태 몸 상태를 생각하면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는 게. 소영아,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왜 자꾸 반대해?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걱정? 너는 엄마가 여행 가는 것도 싫다는 거야? 정말 이기적이구나.
소영은 답답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나쁜 며느리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정순 씨의 태도였어요. 암 환자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여행 계획을 세우며 신이 나 있었거든요. 제주도 가서 흑도기도 먹고 한라산도 구경하고 정말 기대된다. 소영은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자신의 의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려야 하는 건지. 혼자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던 소영은 결국 친정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신 분이었거든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소영은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암 선고, 진단서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갑작스런 여행 제안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그건 거짓말이다. 네? 암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진단서가 나온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의 종류, 진행 상황,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한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진단서 없는 암 환자는 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말씀이 소영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더구나 암 환자가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말도 안 된다. 진짜 암 환자라면 체력을 보존해야 하고 치료 일정을 잡아야 한다. 그럼 시어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며느리를 통제하기 위해서지. 네가 의심하면 불효자 며느리로 몰아붙이고 자기 말에 무조건 따르게 만들려는 거다. 아버지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소랑은 그제서야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 가지 마라. 그리고 진짜 병원 진단서를 요구해라. 진짜 암이라면 기꺼이 보여줄 것이고 거짓말이면 화를 낼 것이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속이고 조정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진짜 가족은 서로 속이지 않는다. 아버지와의 통화 후 소양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돌아온 소양은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가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정말 암이라면 진단서를 보여주세요. 진단서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정순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며느리를 봤나? 시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다니. 민수도 소영을 크게 나무랬습니다. 너 정말 못된 년이구나. 엄마의 마지막 소원인데. 하지만 소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단서가 없는 한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결국 소영은 집에 남고 민수와 정순 씨만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가기 전까지 둘은 소영을 향해 온갖 욕설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소영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순 씨가 친척들에게 자신의 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벌려 다니고 다닌 거예요. 문제는 친척 중에 의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의 사촌 하나가 종양내과 전문의였거든요. 이모,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어요? 제가 아는 선배 교수님께 부탁드려서 더 나은 치료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정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의사인 조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거든요. 어떤 종류의 암인가요? 몇 기인가요? 어느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으셨나요? 정순 씨는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어요. 결국 조카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다른 친척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친척들이 모여 정순 씨를 추궁했어요. 의사인 조카가 앞장섰어요. 이모, 정말 암이 맞나요? 진단서를 보여주세요. 정순 씨는 더 이상 둘러댈 수 없었어요. 결국 울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거짓말이었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친척들은 어이없어 했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소영이가 나를 무시해서 좀 혼내주고 싶었어. 정순 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며느리를 통제하고 괴롭히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더 조사해보니 정순 씨는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민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합리적인 의심을 무시하고 어머니의 거짓말에 동조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 소영과 민수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은 돌아선 다음이었지요.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순 씨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말을 곧지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확인이 필요해요. 둘째, 합리적인 의심을 나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영의 의심은 정당했어요. 셋째,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속이고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영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무조건 믿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혜로운 분들께 조언을 구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진실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